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한국을 접했을 때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1999년 1월 달에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성인호는 몇 년도에 들어왔지? 저 2016년 12월. 아, 2016년? 네, 그거는 2016년 12월. 12월. 야, 이제 온지 3년밖에 안 되구나. 2016년 12월에 대한민국에 들어왔다. 네. 그 다음에 사회에 저사기관에서 나온 때는 나온 언제? 기간이 12월이고요. 2016년 네. 12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거는 7월 19일 날에 도착했어요. 7월 19일에 네. 도착하고. 그러면 너는 한국에 와서 사회생활, 이게 사회에 방출됐을 때 네. 살면서 뭐가 제일 신기하던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신기했다는 게 전체 다 신기하죠.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4, 50년 떨어진 시대에서 산다고 보면 되잖아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 눈이 다른 거예요. 첫째로 여성들이 권리와 자유. 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조금만 발언 잘못하고 조금만 성희롱을 해도 인권 문제 걸리고 그렇지, 그렇지. 엄청나게 사실 자본주의라면 북한에서 배워주는 거는 썩고 썩고 병든 병든. 사회 맞아요. 이렇게 어렸을 때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부패 타락한. 네, 자본주의 가면은 돈도 제 것밖에 모르고 이제처럼 자기 하나밖에 모르고 이런 것만 했는데 여기에 봐놓으니까 인권 권장이 네,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잘못하면은 그 누구든 무조건 끌어내리고 국민들의 호소에 따라서 모든 게 움직이잖아요. 그걸 봤을 때 이게 자본주의지만 내가 원하던 삶이라는 걸 딱 깨닫기 시작하니까 전체 다 신기한 거예요. 북한은 그런 거 없지. 맞아요. 지하철 타는 거부터 시작을 해갖고 택시 타는 거부터 식당 가서 뭐 처음에 왔을 때 외래어 때문에 많이 속상을 했는데 그래도 한국 드라마라는 걸 이런 거 본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저를 탈북시킨 목사님이 있었는데 탈북하느라고 고생을 했다고 가서 커피숍에 저를 식사를 하고 커피숍에 데려간 거예요. 커피 맛을 모르잖아요. 중국에도 커피를 마시는 문화가 아니고 대신 차를 마시는 문화이기 때문에 차만 마시다 왔지 아니 커피는 아예 모르는 거예요. 분명 지금 저한테다 메뉴판을 줬는데 이건 죽으라는지 살라는지 차라리 무슨 맛이 어떤 맛이 있다고 알려줘야 되겠는데 또 없어 보이게 이게 무슨 맛이에요 하고 물어볼 수도 없고 해서 속이 타가지고 가만히 딱 갑자기 딱 떠오르는 게 한국 드라마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저기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아 맞다 하고서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하고 딱 자신감 있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왔어요. 딱 봤는데 콜라 색깔 나니까 엄청 먹음직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대 꽂은 상황에서 쫙 들이켰는데 갑자기 심장 딱 멎는 거야. 헬이 딱 들어가는데 다 안 먹던 사람이 갑자기 마시니까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온몸이 두드러기 나고 싹싹싹 걸으면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수고운 데다가. 그래서 말도 못하고 쓰겁다고 하면 내가 시킨 거니까 말도 못하잖아요. 혼자서 앓고 있었어요. 막 싹싹싹 걸으면. 그런데 그걸 눈치챈 거예요. 목사님이. 몸에 안 맞는구나. 아, 그 세심한 목사님인가? 네, 설탕을 넣어야 돼. 설탕이요? 설탕이 뭐예요? 사탕가루를 네. 그래. 어쨌든 그럴 수 있겠다. 사탕가루인데 설탕이 뭐지? 설탕이 뭐예요? 하니까 그 달달한 거. 그래서 설탕 그러면 좀 넣을게 하고 딱 봤는데 사탕가루. 아 사탕가루요? 하니까 쓰겠다고 웃더라고요. 같은 한국말 써도 뜻이 완전히 다른 거야. 네. 그리고 우리 양강도에서 사투리가 이 머리카락을 자부대라고 하자잖아요. 그래? 난 처음 듣는다. 야 자부대 끊기 하라. 머리 그랭이 끊기 하는 거. 자부대. 지방에서 싸발견 그런 거. 자부대 끊기 하라. 막 이런 소리가 하잖아요. 내 보고 앉아있다가 자부대 털이 많아가지고 잘 마르지 않는다고 내가 그때 이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와 하고 웃으시던 게 야, 너 그 자부대 털이라는 걸 가지고 광고를 나가라. 예? 하니까는 그 샴푸 광고에 나가가지고 야, 자부대 털이 안 마른다야. 그게 양강도 해산말인가? 네, 나도 사투리가. 처음 들어. 그래. 양강도 사투리다 보니까 머리에 있을 때 가지고 자부대 털이라고 계속 이래가지고 칙득다고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유 엄청나잖아요. 그래 와서 처음에 당황했던 게 외래어 때문에 많이 황당도 했었고 그 다음에 교통문화 질서 때문에 막 그런 우리가 경험 못했던 거 한국 드라마를 보면 카드를 딱 대야 되는데
카드를 안 대고 옛날에는 남성들은 엉덩이를 대고 지갑을 대고 백을 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턱대고 그냥 대면 다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일화가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사실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누군가 얘기를 해주는 게 옛날 선배들이 실수를 했던 게 그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지갑을 대고 백을 대고 엉덩이를 가져다 대면은 오른다는 걸 생각나가지고 가서 버스에 오르자마자 가서 지갑을 댔대요. 근데 소리가 안 나가지고 백을 댔는데도 소리가 안 나, 엉덩이를 댔는데도 소리가 안 나니까 안타까워 이러고 있는데 기사님이 뭐 하냐고 이러니까 당황해서 다시 내리신 거예요. 교통카드라는 걸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엉덩이 대면 네, 내리는 줄 알아. 한국 드라마 봤을 때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내려와서 하는 소리가 대한민국 버스는 참 똑똑하다. 왜? 탈북민을 딱 가려낸다고. 막 이런 일화까지 나는 게 문화가 너무 차이 나니까 이런 황당한 일들을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게 북한 사람들, 탈북민들이라는 거죠. 너는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여자들이 옷 입은 거, 네. 화장한 거는 어떻게 봤니? 사실 북한에서는 별로 화장이라는 걸 잘 안 하잖아요. 저도 화장하는 법을 지금 현재까지도 잘 모르거든요. 화장품 가게에 사러 갔는데 토너, 스킨, 로션, 에센스 뭐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야, 이거는 차라리 살결물 하나, 크림이 하나면 되지. 이거 북한은 그거면 맞아요. 끝나니까. 무슨 토너가 있지, 비비크림, 쿠션, 커버 쿠션, 뭐 가지가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토너는 뭐예요? 에센스하고 같고 뭐 살결물 여기 살결물을 북한에서는 스킨이라고 하고 로션을 크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립스틱을 구홍 입술 연지 그리고 비비크림을 비아스 그리고 뭐 머리 하면 머리 샴푸 그다음에 린스는 뭐 영양제 몸에다 바르면 몸 샴푸 뭐 이런 거 핸드크림을 손크림 막 북한에는 그런 디테일하게 구분되는 거 아예 없으니까. 그냥 북한에는 다 풀어서 말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언어가 맞지 않아가지고 지금 사야 되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지고 살결물 달라 했다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다시 나왔던 거. 살결물 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못하고 그냥 나왔던 일이고. 두 번째로는 여성들이 옷차림 같으면 찢어진 청바지. 그렇지, 나도 몰랐어. 엔처음에 왔을 때 왜 저렇게 호로 빠진 거 입고 다니는가. 그리고 여름 패션이 8부 바지, 7부 바지 이렇게 바지를 발목이 보이게 입는 게 그게 이제처럼 패션이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북한에서 그걸 봤을 때 뭐라고 했냐면 찢어진 바지는 돈이 없어서 깊지 못해가지고 찢어진 바지 입고 다닌다는 생각을 했고 그 발목이 발목이 보이게끔 작게 입는 바지는 떴다 바지. 그러니까 철이 모자래가지고 맞아. 작게 만들은 철이 모자래서 작게 만든 바지라고 해서 떴다 바지라고 했거든요. 그래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떴다 바지랑 찢어진 청바지는 왜 입지? 불쌍하구나 못 사는 사람들만 입구나 했는데 백화점 가니까 찢어진 바지가 더 비싸요. 맞아. 처음에는 문화에 안 돼가지고 찢어진 바지 뭐 입었는데 지금 입습니다. 패션이 돼가지고. 야, 너는 그게 신기했구나. 나는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제일 신기한 게 뭔지 아니? 십자가였어. 아, 교회. 밤이면 그 조사기간 있을 때 창문을 내다 보이는데 그래서 허저먹어서 자글자글하게 십자가가 그렇게 많더라. 빨간 십자가 있지. 그게 내가 진짜 별 세상에 왔구나.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 나라에 내가 와 있구나. 십자가는 북한에서는 공포의 대상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나는 십자가가 그렇게 신기하더라. 그게 나는 제일 신기했어. 네, 그것도 제가 동감이 가는 게 제가 탈북할 때 딱 위험한 순간이 되니까 사실 북한에는 기독교라는 걸 안 가르치잖아요. 아예 그런 것 자체가 없는 거. 평양에 가니까 교회는 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전시형 교회가 천주교도 있고 그리고 불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고 따른다는 건 아예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건 못 따르지. 맞아요. 근데 탈북할 때 자기도 모르게 위험하게 되니까 갑자기 손을 딱 앞으로 모아지던 게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걸 먹는 게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야. 이게 기도야. 그게 내가 딱 한 번 써먹은 게 사채업자들한테 잡혀서 2층에서 도망칠 때
그때 처음으로 내가 손을 딱 모아지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늘을 믿게 아예 상상조차 꿈에도 못 꿔봤는데 누군데 기대하고 싶어서 부르시지 않게 그 하느님을 부르. 나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을 부른 거야. 네.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네. 나도 그랬거든. 근데 그렇게 하느님 나는 탈북 저 할 때도 그렇고 탈북에서 딱 저게 중국 땅에 떨어질 때 하늘에다 대고 이 백이 잡은 딸을 보호해 주시오. 나도 이 넓은 대륙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오. 그랬거든.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우리는 하느님 하면 하나님이든 하느님이든 십자가가 상징이었어. 맞아요. 왜냐면 외국 영화들에 북한에서 만수대 TV에서 보여주는 거기에 십자가 있는 그 영화들이 많이 나왔어, 교회에. 근데 한국에 오니까 십자가가 그렇게 많대. 그게 그렇게 아름답더라.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데 밤이면 이 새찰상으로 내다보이는 그 십자가가 그렇게 신기하고 나한테 축복처럼 느껴지더라. 그게 하나 있었어. 그 다음에 넌 당황했던 점이 뭐 있니? 대한민국에 와서. 당황했던 점이 이제처럼 외래어 때문에 제가 많이 당황을 했는데 제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마트에서 제가 일을 많이 했고 식당에서 일을 해봤는데 마트에는 담배가 종류가 엄청 많아요. 이름을 모르면 팔 수가 없어요. 그렇지.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북한에서처럼 민주 하나 주세요, 원주 하나 주세요. 딱 두 개를 분류됐거든요. 민주, 원주라는 게 일반 사람들이 마시는 민주는 28% 내지 30%의 술이고 원주라고 하면 30% 이상인 술을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이 조금 다르고 맥주도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에 오니까 카스,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무슨 무수거 엄청 많지. 소주도 저온데이, 참이슬, 무슨 저음처럼 이런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류를 모르면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또 발전돼가지고 그냥 술을 가져오면 바코드에 찍으면 그만인데 사람들이 가끔씩 와서 매장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그걸 모르면 나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마트라는 게 대형인데 거기에 들어와서 내가 그 마트에서 일일이 다 기억을 안 하면 판매를 할 수가 없었고 카운터에 서면은 자꾸 당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외워뒀는데 어느 날에 어떤 남성분이 제가 일하던 마트에 와서 자꾸 내 앞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바코드 찍으면서 저 사람은 왜 자꾸 여기 왔다 갔다 하지? 분산스럽게 그러던 게 쑥 저한테 다가오던 게 설레임이라는 아이스크림 찾으러 간 거예요. 그 소리 딱 듣는 순간에 이 사람 뭐지? 왜 나한테 와서 설레임을 찾는 거야? 열받은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네. 갑자기 앉아있다가 제가 바쁘거든요. 설레임 다른 데 가서 찾아보세요. 엄숙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한테 작업 거는 줄 알았구나. 네. 이 사람 갑자기 정숙해서 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삘이 딱 꽂혀갖고 열받아가지고 이 사람 나를 알긴 거미처럼 알았네? 하고 막 열받아가지고 이랬는데 가만히 있다 내가 막 실수했나? 하고 뒤를 딱딱딱 가서 언니 설레임이 뭐예요? 하고 물어봤는데 그 언니가 어느 분이 설레임 찾으세요 해서 저희 하니까 설레임이 이쪽에 있습니다 라고 너무 당황해가서 뛰어가서 딱 봤더니 아이스크림 넣고 말해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당황했던 거. 그리고 와서 아침 처음처럼 잠이슬 찾아가지고 이 사람은 왜 소나무에서 내리는 잠이슬을 여기 와서 찾지?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대패살이라 해서 대패라는 고기가 있는가? 왜 그냥 돼지고기 얇게 썬 거라고 말하면 안 되지? 북한에는 다 풀어서 말하잖아요. 다 풀어서 말할 줄 아는데 여기는 대패살이라든가 항정살, 갈매기살이라고 하니까 또 갈매기살 진짜 갈매기 고기인 줄 알았어. 맞아요. 그리고 곰탕집에 갔더니 곰고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 대한민국에는 무슨 곰이 이렇게 많냐. 그런 일에서 엄청 내가 많이 차이가 나서 많이 당황했던 일이고 또 식당에서 일하니까 아르바이트 하는데 물은 셀프잖아요. 거의 다 식당 가면은. 셀프. 네. 근데 손님들이 앉아있다. 저기요 물 좀 주세요. 찍 날아가가지고 물 떠다 줬는데 홀서빙하는 책임자가 물은 셀프야. 셀프가 뭐지? 갑자기 뽕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혼자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없어 보이게 물어볼 수도 없는 거. 그래 가만히 연구를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내 한국 드라마를 봤을 때 요리사들 보고 셰프라고 했지. 셀프가 말이 번역되다 보니까 셀프로 됐구나. 셰프가.
혼자서 상상을 하고 다음에 셀프 손님이 들어왔고 저기요 물 좀 주세요 하는데다 저는 CF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CF들만 떠다주는 물인 줄 알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좀 이렇게 좀 많이 고생을 하는 그런 게 그게 있더라고요. 당황스러운 문화의 차이. 나는 제일 네. 당황했던 게 뭔지 아니? 어디 가도 기계가 말하는 거야. 어디에다 대고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공원에 들어가도 무슨 뭘 여십시오. 네. 이 기계가 다 말하는 거야. 이건 물어볼 때도 없어. 뭐라고 말하는데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겠는 거야. 네. 물어볼 때도 없고. 맞아요. 야, 차단봉 뭘 누르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대한민국에 오니까 사람이 없고 기계하고 대화하는 판이 돼버린 거야. 너무 좋아요. 야, 그게 내 때는 그게 정말 그 짜증나더라. 그게 제일 그렇더라. 처음에 차를 끌고 다니면 주차장에 들어갔다 나올 때 요금 정산소가 있을 때 카드를 넣고 하는데 그걸 모르다 나니까 앞으로 쓱 지나쳤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 사람 왜 문이 안 열리지? 근데 그 화면이 보이니까 앉아서 문 열어주세요. 맞아. 거기다 대고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기차 기다리다 못해 거기에다 카드를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가만히 이러고 있다 운전사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그 화면이 보이면 내가 보이는 줄 알고 거기다 이렇게 들이다보면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맞아. 야,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이상하고. 이게 네. 말은 분명히 같은 말을 쓰는데 제도적인 그 장벽이 70년 동안 하다 나니까 분명히 같은 말을 하는데 해석이 다른 거야. 맞아요. 그런 게 제일 골 아프더라. 너 그럼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슬펐던 점은 뭐니? 슬펐던 거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명절이 되면은 가족끼리 마트를 제가 마트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일하다 보니까 사람들 많이 대상하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일을 선택을 한 거는 사람들 많은 속에 있어야 내가 빨리 적응을 할 수 있고 내가 조금 힘들어도 사람은 인생은 하바닥부터 시작돼야 그렇지. 다시 쓰러져도 일어날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쉬운 길을 안 택하고 나는 힘든 길부터 택했거든요. 그래서 살아오면서 쭉 갔던데 명절이 되면은 가족끼리 마트 보고 가족끼리 식당에 와서 회식을 하고 그게 눈에 제일 밟히는 거예요. 나도 그때 제일 슬프더라. 혼자지 하니까 아 나도 엄마가 왔고 가족이 왔으면 저런 환경을 나도 누렸을 텐데 대라 그러면 난 대신 열심히 일하고 저걸 잃어버리자. 그래서 2년 동안은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저녁에는. 왜냐면 일을 힘들게 하고 들어갔으면 힘들어서 쓰러져야 되는데 자꾸 머리에 그런 게 잡생각이 떠오르니까 막 머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는 일할 때만큼 행복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점점 가면서 나아지기는 하는데 아직 그게 뿌리 뽑기 전까지는 아직 좀 힘든 것 같아요. 가족이 제일 슬프지. 맛있는 거 먹을 때도 북한의 터키 같은 내 동생들이 생각나고. 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대한민국에 왔을 때 명절 때마다 통일각에 찾아갔댔어. 사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바로 눈앞에 보이고 바로 코앞인데다가 가족을 두고 이건 못 만났는데 사실 희망이라도 보이면은 기대를 걸 수가 있는데 희망 자체를 못 걸니까 더 두렵고 더 슬프고 더 힘든 거예요. 그게 지금도 슬퍼. 네. 지금도 슬퍼.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에 와서 내 몸이 행복은 하지만 어느 한껏 속에는 죄스러움과 고마움 그다음에 또 미안함 그런 게 다 갖고 살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먹을 거 맛있는 거 먹어도 내가 이렇게 잘 먹는데 집에서 뭐 먹을까? 그리고 추석이 되면은 아빠 엄마가 다 돌아가셨으니까 오빠 혼자 가서 술을 부어주겠지. 만약에 제일 예뻐하던 딸이 가서 부어줬으면 얼마나 땅속에서도 행복해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실향민들 있지 우리보다 훨씬 먼저 대한민국에 내려온 선배분들도 이런 슬픔을 지금까지 안고 살아. 네. 혈육이 갈라진 거는 이거는 어떤 약으로도 치유가 안 되는 거야. 항상 슬퍼. 맞아요. 그때 저 주변에 한국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기는 부모하고 진짜로 그런 게 있잖아. 외가를 나와가지고 독립으로 학기 대학을 다니면서 부모 떠나가지고 혼자서 생활하는데 부모가 엄청 그리울 때가 있고 그렇게 사는데 부모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안할 때가 있는데
나처럼 이렇게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니까 정말 힘들겠다고 이렇게 많이 그래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가다가 보면은 내가 선택한 길이고 그 다음에 어차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것도 내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고 부모 잘못이라도 할 수 없고 누구의 잘못이냐 결론은 딱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나왔어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왜냐면 우리는 부모 탓도 아니다. 부모 탓도 아니지 나라 탓이지. 사실 내가 제일 우리가 원망했던 저게 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을 제일 부러워하는 게 만약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도 우리만큼 힘들지는 않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만의 그런 힘든 그런 게 스토리가 있었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만큼 절박한 인생이었고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서 힘들더라도 이겨내고 살아가는 게 보람을 느끼는데 처음으로 저를 20몇 년 동안 키워줬던 부모를 원망하게끔 했던 게 탈북의 길이었어요. 그렇지. 네, 탈북할 때 목숨에 위해서 사채업자들한테 잡혀가갖고 내상까지 뜯기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처음으로 엄마 나를 왜 낳았냐고 그렇지. 부모님이 원망됐고 그 부모님이 원망스러워가지고 차라리 나를 이 세상에 없었더라면 이런 고생도 안 했을 건데 하고 진짜 상상도 못해 원망이라는 걸 못 해봤던 제가 부모님을 처음으로 원망했던데 또 대한민국에 와서 저는 살만하네. 내가 이런 세상도 맛보게 되었네라는 생각을 딱 드니까 부모한테 감사하게 되고 효도를 하려고 했더니 부모가 돌아가시고 내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제일 먼저 허설하는 게 효도는 있을 때 잘하는 것이지 없을 때 하는 건 절대 효도가 아니다. 그래서 있을 때 부모님한테 전화를 잘해주고 뭐 겨울이 되면은 감기 조심하고 여름이 되면 더위 조심하라 이 말 한마디가 부모님한테는 큰 힘이 되고 내가 자식을 잘 키웠네라는 기대감이 부모님들은 산다고. 우리한테 바라는 건 부모님들이 자식이 잘 되는 거. 그래서 나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제일 먼저 말해주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못한 효도. 나는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슬펐던 점, 지금도 슬픈 게 느끼는데 내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부모님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 볼 때 맞아요. 팔순이 다 된 부모들 데리고 신나게 구경 다니는 거 볼 때는 이게 막 찢어져. 내 부모도 이 땅에서 살았으면 내가 60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20대에 나를 낳았으니까 8순이 되겠는데 나한테도 왜 저런 복이 안 차려졌나. 그 8순 된 부모들 8순 이상의 부모들을 60대의 자식들이 찾아뵙고 모시고 다니는 거 보면 한이 그렇게 큰 한이 없어. 그 성실하고 정직했던 내 부모님들도 대한민국에서 사셨더라면 오늘 내가 우리 부모님들을 모시고 다닐 수 있겠는데 그때가 제일 슬퍼. 맞아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엄청 부러운 게 축복이지. 네, 나도 여기에서 태어났으면 그런 인생, 이런 인생을 안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을 엄청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요. 그치. 왜? 여기에서 태어나게 한 것만 해도 여러분들에는 축복이고 우리같이 진짜 뭐가 다른 건 없지만 서로 다른 땅에서 태어나고 하나는 이렇게 지옥이라는 세월에서 태어나고 하나는 천국이라는 지옥에서 그렇지. 태어나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 차이를 놓고 봤을 때 그냥 비교할 게 안 돼요. 절대로 북한하고. 비교 안 되지.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가끔씩 느끼는 게 여기에는 100세 인생을 산다고 하는데 북한에는 60이 넘으면 이제는 죽을 나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스스로 죽어야 되는 거기다 내몰아. 그러면 너 대한민국에 와서 오늘날까지 살면서 3년 동안 살면서 두려운 적은 없었니? 두려운 적은 사람들 시선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전혀 안 생각하는데 저희는 탈북하면서 모든 가정을 사람한테 당해서 하고 그 사람으로 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시작하려면 사람을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힘들어요.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 탈북민들을 대할 때 저 사람은 뭐지? 나한테 왜 속을 안 열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까칠하다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똑같아요.
먼저 상처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다가가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한테 누군가를 먼저 손 내밀어서 같이 가요. 내가 손잡아 줄게요 하고 손잡으면 우리는 일단 잡으면 넣지 않지만 배신하면 우리는 또 상처를 받는다는 그렇지. 거. 그것 때문에 저는 사람을 많이 두려워했는데 일을 하면은 진짜 탈북민들끼리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다니면서 실수를 안 하는지 만약에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를 하면은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그러니까 걸음걸음이 조심스럽고 맞아요. 그리고 경계하는 마음을 한국 가지고. 사람이라면 나는 그래도 어때? 내가 여기에서 살았으니까 여기만 좀 못한 들 어때? 네. 하는데 우리는 아니 나는 아니었거든요. 우리라기보다 저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랬어요. 자, 저 사람들이 나를 탈북민이라고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더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게 많이 두려웠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내가 먼저 사람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느 한순간에 내가 자의감을 가지고 많이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그에 맞게 내 몸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년 동안에는 그렇게 숨죽은 듯이 살았는데 1년을 살아보니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된 이상 나도 당당하게 말할 권리가 생겼고 이제는 탈북민이라는 그 북한에서 살던 그 개념을 벗어들일 때가 됐다. 근데 살아봐. 대한민국에 정말 좋은 분들이 많아. 네, 그걸 느끼고 나니까 더 분발하게 되고 그렇지. 살만하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앉아있는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두려웠던 게 잠을 자는 거였어. 맞아요. 그것도 공감이 가요. 눈만 감고 잠에 들었다면 악몽을 꾸는 거야. 저 김일성 족속이 내가 저 사회에서 사는 정의간에 이 몸에 심어준 그 독소로 인한 악몽, 잡혀가는 꿈, 어느새 내가 또 북한에 가 있는 꿈, 잡혀서 우는 꿈, 이 꿈이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에 왔을 때 밤에도 이랬어. 그 속에서 꿈자리에 들기가 너무 힘들어서 맞아요. 또 악몽을 꾸기 때문에 네. 그 악몽이 10년 지나니까 사라지더라. 그것도 제가 너는 공감하는 게 그렇게 잡혀가는 꿈, 북한에 가서 울고 있는 꿈 그런 거 안 저는 잡혀가는 꿈보다도 어떤 꿈을 꿨냐면 엄마가 자꾸마다 자꾸 꿈에서 엄마가 나오는데 엄마를 생매장하는 자꾸 그런 꿈을 꿨어요. 북한에서 무서운 꿈 엄마를 생매장을 하고 아빠는 지금 편하게 집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집도 못 들어가고 자꾸 해덤비고 막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막 이런 꿈을 많이 꿨는데 너 효녀다. 네, 일어나면은 마음이 계속 걸리고 여긴 건가 뭔가 자꾸 아파요. 찔러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그래서 내가 낮에도 힘들게 일을 하지만 밤에도 제가 대리운전을 떼요. 대리기사로. 이게 네. 왜냐면 꿈에 가면 그 지옥에 또 내가 가 있는 거야. 맞아요. 그게 너무 무서워서 두렵고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진짜 몇 년 동안은 밤잠을 못 자서 딱 앉아 있었어. 쪽잠만 자고. 그 꿈이 무서워서. 근데 대한민국에서 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네. 10년 지나니까 그 꿈이 없어지더라. 아, 너도 이제 지금도 꿀 거야. 10년 지나야 그 꿈이 없어져. 그 다음에 넌 대한민국에 와서 후회한 적은 없니? 후회한 적이라고 한 거는 딱 한 번? 딱 한 번 엄마가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 내가 대한민국에 안 왔으면 엄마가 저를 찾아서 떠난다고 해가지고 오다가 교통사고로 길 옆에서 객사를 해가지고 객사한 사람은 집에 안 들인다고 해가지고 직접 산에 가서 묵었거든요.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엄마가 며칠 전부터 꿈을 꿨는데 내가 그때 기간이 한국에 금방 들어와서 국정원에서 하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소식이 끊겼어요. 그전에는 가끔씩 전화라도 가던 게 그러니까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을 엄마가 못 버틴 거예요. 얘가 무슨 일이 있다. 죽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얘를 찾아 안 떠나면 얘는 어떻게 된다. 그래서 엄마가 안절부절 3개월 엄마는 내 걱정하느라. 네, 3개월 동안 떠돌이를 하다가 내가 떠나겠다고 떠났는데 국경지역에서는 이제처럼 엄마가 내가 탈북을 했으니까 감시체제에 있다 보니까 그 해산에서 쭉 벗어나가지고 무봉쪽으로 해서 산을로 해서 넘으려고 했는데 로상에서 길을 타고 육로로 가다가 차 사고 나갔고 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돌아가시다 나니까 탈북의 시도 조금 보였다고 해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제사도 못하게 해갖고 그냥 산에 가서 직접 간 묻은 거예요.
그걸 원래 객 싼 사람은 집에 안 들인다. 네, 그래 그 소리를 북한에서는 듣는 그래. 순간에 저는 제일 먼저 후회된 게 내가 한국에 오지 말고 그냥 중국에 있었으면 연락이 됐으면 엄마하고 안 돌아가는 건데 그게 죄스러워가지고 지금도 마음에 계속 걸리거든요. 여긴가 뭔가 저 꼭 걸려요. 내 생명이 진짜 내 심장이랑 같잖아요. 엄마가 나를 심장 늘 뛰게 못하지. 해줬고 내 아빠가 나를 만들어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형체라는 거는 부모님의 의존해서 내가 생겼는데 그 부모가 나 때문에 돌아갔다고 하니까 한평생 이건 안고 갈 자책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생일이 오거나 제삿날이 오면은 너무 가슴이 아픈 게 매해마다 내가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바쁘면은. 근데 저녁에는 무조건 깨닫게끔 만들어요. 환경이. 아 오늘이 엄마 생일이었네, 아빠 생일이었네. 천지가 너의 마음을 알고서 네. 깨쳐주는 거야. 현여인 너를 알고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네, 맞아요. 알게끔 천지가 너한테 계속 텔레파시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텔레파시. 그냥 그때 내가 딱 한 번 후회하고 내가 생활하고 뭐 모든 걸 했을 때 후회는 별로 가져본 적이 없어요. 나도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어. 네. 근데 너 가벼운 얘기하자. 대한민국에 왔을 때 음식이 몸에 맞던? 안 맞았어요. 근데요, 제가 제일 맞은 게 뭐가 맞았냐면 부대찌개. 부대찌개 맞던? 와리와리잖아요. 뭐 이게? 북한에서는 와리와리 그냥 돼지죽이라고 하고 네, 꼴꼬리죽이라고 막 섞어서 먹는 거. 다 덕기죽처럼 다 네. 해가고. 근데 부대찌개가 좀 맞았고 나는 뭐가 좋았냐면 북한에서는 그 한국 드라마 우리 국경적이다니까 한국 드라마 여풍이 많이 그런 게 초코파이가 그때 3,000원 했어요. 월급이 이제 1,200, 1,30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초코파이가 3,000원 했는데 사서 먹었어요. 그거. 한국 초코파이가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초코파이를 맛을 들였고 두 번째로 한국 음식이 그 한국 드라마 보면 매번 드라마마다 안 빠지는 신이 라면 먹는 신. 그 잼비에다 발랑발랑 그래가지고 그 뚜껑에다가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그래 애들이 그걸 많이 왜냐면 라면이 4,000원 정도 하는데 그걸 사서 먹으려면 진짜 쌀 한 킬로 가격 만 먹잖아요. 그래서 야 저거는 어떻게 사서 먹? 대한민국 라면도 시장에 들어오니? 북한? 그때 안 들어왔어요. 그때 그 유엔에서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간 게 김치라면이 들어왔는데 그게 6.18 돌격대에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휘관들한테 5개씩 놀아가고 대원들한테 1개씩 갔거든요. 근데 우리 아빠는 대원들을 안 주고 대신 다 갖고 들어왔어요. 집에. 그게 간부의 위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딜에 와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한국의 라면이라는 맛을 제가 통했고 서원이 내가 한국 라면을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솔직히. 근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그게 좋잖아요. 그래서 일주를 했어요. 제가 마트를 일주 해가지고 라면 가지가지 개수가 또 너무 많아가지고 맛을 다 봤는데 다 내 안 맞더라고. 딱 한 가지 맞는 게 불닭라면 매콤한 거. 그거 먹고 제가 젊었다. 위궤양에 걸렸어요 지금. 너무 매워서. 그래 병원 치료를 받는데 버릇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제 차에도 지금 불닭을 씻고 다니며 먹어요. 그하고 나머지 음식은 다 달지. 안 맞아요. 달고 시고 슴슴하고 근데다가 보면은 지금도 안 맞을걸 너는? 안 맞아요. 지금도 안 맞아가지고 딱 패턴이 고정되어 있어요. 삼겹살은 먹거든요. 왜냐하면 삼겹살은 고기 구워서 고추장에다 쌈 싸서 먹는 게 이게 북한하고 전혀 다른 식이기 때문에 삼겹살은 좀 잘 먹거든요. 한우도 아직 나는 맛을 못 들었어요. 뭐 한우 비싸고 그게 여기에서는 완전 좋다는데 안 먹어요. 아예 맛이 없어서 맛을 모르니까 한우도 못 먹고 회도 아직 지금 맛이 안 들었어요. 회도 잘 못 먹고 그냥 먹는다면 삼겹살 좀 먹고 그 다음에 뼈찜 그냥 부글부글 오랫동안 먹은지 야 가격이 싸면서 양이 많은가. 나도 음식 안 맞았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딱 맞는 게 하나 있더라. 신라면. 국하고 나는 뭐라 그러니 단무지. 네. 단무지 맛도 10년 지나니까 알겠더라. 너 짜장면집 들어가면 자꾸 단무지가 나오는 거야. 아 이걸 도대체 왜 먹지? 이 단무지를 김치 주세요 하고 김치하고 먹었는데 10년 지나니까 단무지하고 짜장면의 궁합을 알겠더라. 나는 아직은 궁합은 잘 모르는데 10년 지나야 알아? 네, 그 단무지를 주면 안 먹는 이유가 북한에서 염장모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맞아. 6년 동안 나 군복무 하면서 염장모 먹었기 때문에 연장무 안 먹으면 군대 복무 못하네. 네, 근데 사실 여기 단무지로 봤을 때는 염장모하고 대비도 안 되고 맛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연자모 속가에 속하잖아요. 안 먹어요. 아예 안 들여다봐요 간이를. 6년 동안 먹었는데 굳이 대한민국까지 와서 내가 맛있는 음식 먹어야지. 내가 지금 고구마 뭐 먹는 거나 똑같아. 평양에 고구마 많아가지고. 고구마를 배급 내준 거야. 쌀 한 톨도 안 내주고 90년대 초에 91년도인가 평양에서도 식량이 딱 끊긴 거야. 우리 중심구역에서 살았거든. 네. 고구마를 한 달분 식량으로 내준 거야. 그때부터 고구마를 지금도 못 먹어. 기사님, 우리 지방에서는 고구마를 비싼 가격에 사서 먹어요. 대신 우리를 감자를 내주거든요. 오죽했으면 지방 사람, 우리 양강도 사람들이 감자를 계속 끼스로 하루 세끼 먹다가 새나가지고 감자로 조금씩 감자떡을 해먹기 시작했고, 감자국수 해먹기, 감자지짐. 오죽했으면 감자를 하나로 외우지 못하니까. 아니, 감자는 그게 충분히 가능한데 고구마를 뭘 하니? 고구마 떡을 하잖아요. 아이고, 그거 또 가면 그 배급살 가지고 분할이 안 돼. 배급을 가지고. 나는 처음에 고구마는 이제처럼 감자처럼 감자는 밑이 달리잖아요. 고구마는 열매처럼 달리는 줄 알았어요. 고구마도 땅콩도 바닥에서 자라더라고요. 평양에 가니까 땅콩나무하고 고구마 나무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명 군대 때 고구마 나베 고구마 캐러 가고 땅콩 캐러 갔어요. 다른 애들은 감줄이 이렇게 담는데 난 하나도 못 찾았어요. 왜? 이파리만 두졌으니까. 예. 캐는 방식이 감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땡콩도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몰랐으니까 나는 위에서 달리는 열매인 줄 알고. 그래서 처음에 엄청 웃겼어요. 애들이 얘가 촌놈이라고. 뭐밭도 벼밭도 처음 봤거든요. 평양 가서. 감자밭만 보던 게 갑자기 벼밭을 보니까 야, 저 무슨 빽빽이가 저렇게 자랐다고. 너는 오늘날에 와서 한국 생활이 행복하니? 네. 아직 배울 것도 많을 거야. 나도 지금도 배울 게 많아. 아직도 대한민국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80%밖에 못 알아들어. 그분도 아마 내 말을 그렇게밖에 못 알아들을 거야. 맞아요. 배울 게 많아. 네, 배울 게도 많고 사실 젊었잖아요. 젊었을 때 젊은 시대에 따르는데 사실 한국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나는 분명히 열심히 따라가려고 해서 딱 목적지에 도착하면 한국 사람들 또 저쪽에 가 있어요. 또 열심히 따라가려면은 또 도착을 해보면 또 저쪽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너만의 특기를 가지고 네. 너만이 즐겨하는 일, 너만이 자신 있는 일 가지고 절대 남을 모방하지 말고 네. 너만의 특색을 찾아서 찔러가는 길밖에 없어. 맞아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고 또 실패도 많이 하고 또 그렇지. 네, 그렇게 살아는 가는데 뭐 굳이 내가 이 길을 택했던 걸 후회를 하거나 아니면 주저앉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많지. 그보다도 더한 길을 내가 걸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것쯤이야 못하겠네 또 이 인생 생각은 서는 거야. 네, 그러니까 뭐 서게 되고 우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주변에서 많이 돌봐주고 주변에서 보는 시선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응원으로 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사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주변에 대한 사람이라는 감사함에 생각을 하니까 힘든 것도 모르고 지칠 줄 모르게 어떻게 이어나가게 되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거는 네. 살아있는 한 살 수밖에 없고 또 살아야 돼. 네. 그저 이생도 아니고 일생 아니냐. 일생에 우리가 다 서로 태어난 이유가 있을 거야. 대한민국에 오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인생을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말고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우리 더 열심히 힘차게 살아보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